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3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3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3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한통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필기령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잘 보내고 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조철래 스마트하고 젊은 대통령 한동훈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철래님. 네,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5년 12월 25일 방송. 한동훈 환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팡 유출된 정보 없다. 3,000명을 저장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는 빵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쿠팡이 오늘 전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거 보면 쿠팡이 뭐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어떤 개인의 판단으로 여기서 뭐 쿠팡 예를 들어 뭐 사장의 판단이나 회장의 판단이나 이렇게 개인의 판단으로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겁 없이 얘기했다. 그거는 뭔가 있다. 예, 뭔가 있다. 그 뭔가 있다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평형님,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셔갖고 이제 한 50분만 구독을 갖다가 좀 눌러주시면 드디어 우리가 염원했던 13,000명 구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구독을 50분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13,000명 구독자로 방송할 수 있다. 네, 그동안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또 혹시 여러분 그 잊으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왜냐면 이게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오늘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3일밖에 안 남은 얘기니까 조금 리마인드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더라 채널 이게 원래 제가 처음 시작했던 채널이죠. 가장 그 제 채널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렇더라 한통령 그다음에 삼과 여성 TV 이세 개가 있는데 세 채널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이렇더라 채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3일 남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8시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는데 그동안 했던 삼과 영성 TV와 이렇더라 채널을 통합 방송을 한다. 어디서? 이렇더라 채널에서 방송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렇더라를 검색하셔갖고 글로 좀 들어와 주시면 구독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번 주 이제 그 이렇더라 방송에서 이렇더라 방송 그러니까 이제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 그 어떤 그 원리를 갖고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주제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 특징인 게 사람과 일을 정확히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짤에도 그 쇼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 기대해 주시고 구독 이렇더라 채널 있습니다. 이렇더라 채널도 여러분이 한 100, 한 120분만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10,000명이에요. 120분만 이렇더라 채널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주사 이모, 링겔 이모 뭐 이런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소 이모가 근무한 병원이 이게 진짜 병원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조사 시작.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조사 시작.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뭐 이런 병원이 있대. 그러니까 진짜 그 오너가 의사가 아니라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병원을 하나 차려놓고 의사들을 갖다가 바지 사장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적인 돈이고 인력이고는 다 자기가 관리하고 왜냐면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를 갖다가 그냥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갖고 그 사람의 면허 갖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관리형의 병원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심각하게 퍼져나갈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이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시간이 좀 확대되느냐? 그거는 정치권의 사건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연예인 사건들도 따라서 그걸 뭐 덮으려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렇게 자꾸 확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자꾸 이제 우리 시각을 갖다 연예인으로 몰고 가는 거죠. 뭐 장윤정이 또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하나 동의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거는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바뀌었죠. 예,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 어떤 세상인데 감히 그런 짓을 하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감히 그런 꼼수를 피냐?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가 망해간다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라가 망해간다는 그 현상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충격적인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지사 찍힌 공문 속에 연애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연애 편지 내용이 뭐냐? 오빠, 나는 서로 집에 잘 들어갔는지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바람 피지 마. 뭐 이런 뉘앙스의 그 글이 길어요. 이거 길어요. 이거 짧은 게 아니에요. 그 줄로 따지면 제가 이 공지가 떴는데 줄로 따지면 한 10줄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핵심만 요약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공문, 도지사 공문, 직인이 지킨 도지사 공문에 그 내용이 따라갔다. 이미 뭐 11개 시군에 이게 뭘까요? 그 해명을 갖다가 이 충청북도에서는 그 작성하는 직원이 복사 붙여넣기 이거를 잘못해갖고 개인 그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뭐예요?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런 적이 있어요. 이 주식 열풍이 불 때 하도 회사 직원들이 그 일은 안 하고 그 조그만 쪽창이라고 했는데 쪽창을 갖다가 컴퓨터에 저기 올려놓고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쪽창이갖고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사람들이 팔을 이거 보느라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아예 그 창에 트레이딩 하는 프로그램이 못 뜨게끔 그냥 회사 차원에서 막아놓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충청북도 그 도청에서 얘기한 대로, 해명한 대로 그 작성자가 아마 여자인 모양이에요. 오빠가 이렇게 되니까. 작성자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갖고 공문에 이렇게 갔다는 거는 그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컴퓨터인데. 똑같은 컴퓨터에. 연애 편지 쓰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연애 편지 쓰고 있다가, 야, 이거 공문 좀 보내. 예, 알겠습니다. 공문 작성하다가, 자기 연애 편지,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해갖고 잘못 보냈다. 그러니까 일하는 컴퓨터에서, 지금 연애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붙여넣기를 잘못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브루마운틴 대표님 사운드 체크 한번 소리가 웅웅거리네요. 그래요? 잠깐만요. 소리가 웅웅거린다. 지금 조금 괜찮아졌나요? 제가 좀 이런 기계칠에서 사실 이렇게 웅웅거린다고 그러고 사실 이렇게 특별히 좋지 않을 만한 뭐 그런 게 없는데 아니 블루마운틴 님이 이 분명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웅웅거린다고 하면 맞는 거죠.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또 체크를 해주세요. 나갔다 들어오셔갖고
왜냐하면 지금 이 필리핀에 요즘 그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요. 그래서 좀 인터넷이 좀 버벅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두막님, 예, 안녕하세요. 방문 잘 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한번 나갔다 들어오셔서 다시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쉽게 얘기하면 일 안 하고 그 우리 세금으로 지금 월급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연애질하고 있었다. 이 해명이 그래.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충청북도 얘기예요. 예. 충청북도에서 자인한 해명입니다. 도청에서 자인했다. 우리 공무원은 연애질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이 한동훈 대표의 그 귀함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얘기인데 24일 크리스마스 밤. 그건 이제 똑같이 충청도. 아까는 충청북도. 조금 전에 충청북도, 이거는 충청남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60년대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때 그만두지 않고 신부가 되셨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아버지는 평생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는 잘 안 하셨는데 2004년에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 직전에야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다는 얘기도요. 오늘 신학교 시절 아버지의 단짝 친구였던 김종국 원로 신부님이 계신 충남 청양 요셉마을 소성당에서 12분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성탄 미사를 드렸습니다. 김정국 원로 시민께서 오늘 성탄 기념 미사회 중에 옛 친구 아들인 제가 하는 정치를 봐 오셨다면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제가 늘 하는 말을 이 작은 산골 소송당에서 약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다해 약속드렸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밤 충남 청양 요셉마을 소송당에서 한동훈 올림. 정말 그 한동훈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칠원 생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한동훈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게 제가 그 이번에 그 한동훈 그 뭐죠? 토크쇼 토크 콘서트를 그 영상을 좀 3개인가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 쇼츠 영상으로. 그걸 올리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게 저희가 그 인트로 영상을 띄우지 않습니까? 속에. 지금 여기 인터넷 상황이 좀 버벅거려 갖고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제가 이게 쇼츠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3개를 올렸습니다. 한동훈 토크쇼 대박, 형님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일상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 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클릭 수가 뭐 3,400, 2,700, 뭐 7,500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항상 그 얘기한 뭐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라방 한동훈 대표는 항상 본인 스스로를 얘기할 때 비관론적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결국엔 다 잘 될 거다. 이런. 이게 사실은 성경의 원리죠. 그 우리가 뭐 현실이 어렵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 결국은 다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우주의 원리나 나라의 원리나 개인의 원리나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 이거는 정치인 시절부터가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공공선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뭔가 아주 오래되고 단단한 생각이다. 이렇게. 그런 단단한 생각 때문에 뭐예요? 뭐 익십 논란, 그냥 문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통일교, 그거 거절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예를 갖다가 좀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한동훈 대표,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오는 일요일은 한동훈 분석을 갖다 좀 해를 듣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 이렇다라 방송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국 성공하려면 뭘 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일요일 날 저녁 8시 이렇다는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께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2025년 마지막 방송을 그렇게 한번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정TV님, 강추위 서울. 내일이요. 체감온도가 영하 19도래요, 서울에. 체감온도가.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이제 감기가 걸려. 이상하게 필리핀도 예전보다 많이 추워졌어요. 요새 날씨가 왜 그러든지 이 동장군이 열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막성 잘 듣겠습니다. 비관론적 낙관론, 빅터 프랭크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태희님,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행복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띄웠어요. 12명의 신동.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외지고 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한번 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전라도 호남을 갔다가 거의 뭐 한 달이면은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을에 가면 그 사람이 한 가정으로 따지면 한 20가정 이렇게 삽니다. 그 뭐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부부가 같이 사는 분들 계시고 뭐 그러는데 거기 가면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는 누가 막내였느냐? 그 당시에 65세인가? 70대 되신 분이 제일 막내였어요. 그만큼 이렇게 시골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떠납니다.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 카톨릭이 공언하는 거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개신교는 이런 데 가고 12명의 신도하고 하면은 이게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아니, 12명밖에 없는데, 이 안에 있잖아요. 번듯하잖아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카톨릭만 가능한 거예요. 개신교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개신교는 자기가 알아서 떻게 뭐 헌금을 받든 뭐 후원을 받든 해갖고 알아서 자기가 예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12명 갖고는 절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카톨릭은 이 예배당을 갖다가 그냥 카톨릭 차원에서 져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부님의 뭐 월급이나 생활비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카톨릭이. 아니, 그 12명,
성도 중에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개신교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카톨릭이 잘하고 있다. 예,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열정님 한동훈 대표님 추천 도서. 빅터 프랭크. 빅터 프랭크 얘기는 제가 여기 이것도 빅터 프랭크 열정님께서 또 추천 도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니까 이걸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빅터 프랭크 얘기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수용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거기서 이게 일상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이해를 든 게 바로 그 빅터 프랭크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쇼츠 영상을 올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열정님이 그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요거 일상을 지키려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영상에서 이 빅터 프랭크 한번 보시죠. 간단하니까.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그래서 일상이 얼만큼 중요한가.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환율 얘기를 갖다 하겠지만, 우리의 일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다. 그 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 맥락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태희님,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정리 한동훈 대표 추천도서. 현님, 새해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잘 챙기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잘 챙기겠습니다. 약간 감기가 들려갖고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이 방송을 하더라도 건강한 상태에서 방송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듣기가 좋으시고, 그러신데, 어쨌든 건강 관리 잘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환율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데, 지난 2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이죠. 당대표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렇게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질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이 영상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야당 대표 시절 환율이 1,400원일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대 1,400. 근데 국가경제 위기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지금 1,480원. 이제 조금 있으면 1,500. 1,500 넘어가는 건 이건 확실해요. 지금 이제 1,500에 가까웠는데 입국 쳐다물고 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의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자면 이렇게 자, 1,400원일 때 국민들 내 재산이 각각 국민들이 7%씩 날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1,480원, 1,500원이 되면 국민들 재산이 이제 10% 이상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게 망할 뻔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데도 왜 이재명이 입을 쳐다물고 있느냐? 그거는 이재명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이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지만 그게 찍어 눌러집니까? 정치적인 거는 찍어 누를 수 있지만 경제는 뭐예요? 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 확률 대응에 민주당 내 부작용이 클 것이다. 지금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환율 대응 증권사를 압박하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죠. 해외 주식 정보 채널 운영 중단되거나 수수료 감면 준당 식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개인 투자 탄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국내 증시가 비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서학감이라고 그러죠. 이 개미 투자자들 어디다 주시느냐? 지금 다 미국 증시로 다 갔습니다. 왜? 뭐 방 안에 앉아서도 지금 다 미국 주식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는 더 빠져나가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 서학개미 탓이다.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하냐? 한국 주식에 투자해라. 아니 근데 돈이 뻔히 보이는데 한국 주식 사면은 손해 볼 게 뻔하고 미국 주식 사면 돈 벌 게 뻔하는데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또 증권사한테 야 너희들 해외에 투자하지 말고 해외 거 사지 말고 국내 거 사라. 아니, 증권사들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 자기도 수익률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수익률이 나락이 되면 자기 잘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 잘린다고 무슨 이재명이 무슨 직장을 구해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네 개의 신이 있다. 그중에 왕중왕은 만몬신, 돈의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능한 그 이재명 정부 사람은 무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는 뭐, 이 주식에 대해 관심이 없어. 뭐, 퍼 얘기해도 뭐, 모르고 저건, 개망신, 그것도 이소영 의원이 질문한 건데, 10 아닐까요? 1입니다. 개망신 당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경제부총리의 무능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내각은 각 분야에 능력이 있어서 앉혀놓은 게 아니라 다 정치적으로 앉혀놓은 거죠. 그 정책이 뭡니까? 이재명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예스 예스 쎄쎄 쎄쎄 할 사람들만 다 앉혀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애꿎은 무슨 뭐 개미투자자 탓하고 뭐 못 탓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노후를 보장할 국민의 노후를 보장 마지막 보루가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제가 날라 다닐 때, 뭐죠? 이 운영사에 다니는 친구랑 한번 컨설팅 한 적이 있는데, 국민연금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잘라갖고, 뭐 이쪽 운영사 해주고, 또 1,000억 잘라서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죠. 주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부동산도 삽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 사고, 미국에 사고, 건물 사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도 뭡니까? 이익을 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왜 이게 노후 자산이 까먹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왜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용해 갖고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피 같은 돈,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어쨌든 가시적으로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그거 용납할 수 없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활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하고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집단 반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정부 사실상 연금동원 절차 공식화했다. 왜 책임을 국민 노후자산에 전가하냐?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 쌈짓돈 아니다. 당장 목돈이 지금 눈에 띄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없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그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잘 들어. 잘 들어 이재명. 환율이 왜 오르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무능한 이재명 정부 같은 이라고. 45분 전, 방금 전에 올린 거죠. 환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를 직시해야 된다. 어제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미 무역 협상에서 연간 200억 달러씩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내용이 타결되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져도 방어할 총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돈이 많이 풀려 환율 인상 요인이 커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출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수출 경쟁력은 이미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깎아먹었습니다. 노봉법, 노란봉투법이죠. 통과와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같은 제조업에 부담 주는 정책으로 제조업 경쟁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것이 환율 인상의 진짜 배경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따뜻하게 보내야 할 연말 연시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잘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싶지만 환율 오르는 걸 국민연금 탓, 석개미 탓 하는 정부를 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정부는 어제 대책과 같은 미봉책보다 제조업 경영력 약화는 진짜 이유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주가보다 물가, 지지율보다 환율입니다. 그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똑똑하고 현상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논리에 의하면 뭐냐? 결국 이거죠. 이재명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한다.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비유 맞추느라고. 왜 비유를 맞출 수밖에 없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특정 그룹이 떠받쳐 갖고 대통령이 되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재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정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그중에 민노총이 있고 그중에 정교조가 있고 그중에 경비동부연합이 있고 그중에 무슨 이런 특정 그룹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개딸이죠. 예. 그런 특정 그룹에게 떠받쳐 갖고 여러 그룹이 떠받쳐 갖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그들의 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들의 지분을 인정을 해주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통과 안 시킬 수 없죠. 지금 그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찍은 게 뭡니까? 경쟁력이 없다. 왜 경쟁이 없냐?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은 누구 때문에? 노조 때문에. 민노총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노란봉투 전까지는 그 민노총에서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하고 데모하는 건 좋아. 그때는 좋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다 CCTV나 카메라에다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민노총을 상대로 회사에서 300억, 400억 소송,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300억, 400억 소송.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뱉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고가 장비들 다 뭐 막느라고 때려부시고 뭐 이런 거. 이 노란봉투 보면 뭐냐? 때려부시더라도 회사에서 소송을 못 건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노란봉투법. 그걸 갖다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65일 때려부시고 해도 이 민노총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될 리가 없죠. 지금요 다들 해외 나갈 생각해요. 예. 대한민국에 네버 네버 예.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전에도 투자 안 합니다. 총 맞았습니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게. 자,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뭐죠?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건 뭐냐? 원전이에요. 원자력 발전.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 원자력 없애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이게 여러분이 재생에너지가 무슨 태양광이니 뭐니 이걸 갖다가 왜 자꾸 확대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정말 한번 기회가 되면 정권이 바뀌면 대대적인 검찰을 다시 부활시켜 갖고 여기 재생에너지 관련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날아갈 때 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이렇게 하고 떼돈을 보신 사장님은 몇 분 하는데 정말 제가 들어봐도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하면 이 재생에너지 이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천억대도 아니고 아마 조 단위, 수십조 단위로 이 비리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 필리핀에서도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홍수 프로젝트,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게 이 열대지방에 있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홍수 프로젝트로 해갖고 했는데 올해 필리핀 경기가 완전히 폭망한 게 뭐냐. 이 홍수 프로젝트 비리가 발견되는데 한국 돈으로 2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어. 정부 사람부터 해갖고 뭐 이런 기업부터 해갖고 이게 뭐 어디부터 뭐 국회의원부터 해갖고 이게 어디부터 어디다 손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주말마다 외고 데모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투자하면 그에 버금가지 않을까? 2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정말 이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태양광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이렇게 뭐 사막 기후입니까? 예? 사막처럼 막 그런 게 막 나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태양광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무슨 전기를 팔아 갖고 그걸 또 정부에서 전기를 사준다? 이건 무슨 신나라 깔아먹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갖다가 그리고 태양광은 수명이 5원이에요. 그 태양 방열판이 있잖아요. 그 5년마다 어떻게 냐 엄청난 공해 산업인 거예요. 예, 아시고 계세요. 예. 태양광 하려면 산에 나무 다 베다가 민둥산을 만들어서 판을 설치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게 이재명이 그 박치는 세력, 받치는 세력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써서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는 수주를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완전히 다 아작을 내놨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출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율은 더 오른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이걸 바꾸겠습니까? 노동법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선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린 이게 재생에너지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미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뭘 하든 안 하든 안 된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이 달러 관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수입하시는 분들이 결제를 달러로 해야 되거든요. 그 수입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율 시세를 체크해 갖고 미리 달러를 사고 미리 달러를 팔고 이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이게 아세요? 이 달러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자 오늘이 이제 25일 휴일이잖아요. 20일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자 월요일 날 월요일도 있어요. 29, 30, 30일은 장이 없어요. 이 3일을 갖다가 예의주시하셔갖고 달러를 미리 사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3일 동안의 달러는 그래도 싼 편이다. 싸도 굉장히 싼 편이다. 앞으로는 이 금액에 당분간은 달러를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뭐 1,500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국민연금이 뭐 그걸 갖다 개입하겠다 뭐겠다. 이거는 대기업에서 이거를 갖다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그 31일 날 결정되는 그 달러 있잖아요. 그 달러 갖고 순이익을 계산하게 돼요. 매출도 계산하고. 왜냐하면 이게 달러로 팔고 달러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한국에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이게 환산해서 그 마지막 날 그게 뭐 1,500대 1이냐 뭐 1,450대 1이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1조가 왔다 갔다 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겁니다. 1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들이 나서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리고 1월 1일에는 그냥 뭐 풀어놓는 거죠. 어차피 그때는 제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업도 돈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율을 갖다가 조정을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때나 관련된 사업이신 분들은 이 마지막 날을 예의주시하셔갖고 비싸다 생각해도 좀 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투자는 다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양희님, 태양광 사업자 돈 잘 버는 한데 맞나요? 사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보고도 사업을 하며 좋다고. 지금 태양광 사업하면은 이제 끝물이죠. 사업을 하시렸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 하셨어야죠. 2000.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네, 문재인 정부 때 한 사람 떼돈 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 제가 볼링장 일을 하나 들게요. 저희 젊었을 때 볼링장이요.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몇 개씩 있었어요. 그때는 유행이 뭐였느냐? 볼링 치는 거야. 그 저도 해갖고 뭐 볼링 공도 막 자기 개인 공을 사고 슈즈도 사고 팔목대도 사고 이렇게 해갖고 정말 열풍처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볼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때는 찜질방이 유행했어요. 어디 가나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무슨 한증막이 뭐니 해갖고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지금 찜질방이 있나요? 그럼 뭐가 돈이 된다 하면은 그게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신문에 나오기 전에 했어야죠. 신문에 일단 뭐가 돈이 된다 그러면 그건 막차 타는 거다. 주식 똑같아요. 주식이 지금 뭐 피크 칠 거다 무슨 5천이 넘을 거다. 지금 힘어준 방송 잠깐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문가들에다가 주식은 뭐 5,500까지 갈 겁니다. 너무 웃겼어.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이 철판을 깔았는가? 5,500. 아니 김어준 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김어준도 주세가 안 잤을 것 같아. 몰라요.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김어준이 샀는지. 제 상식 갖고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네. 육천생한 누구님. 부동산 토제. 극단적 대출 규제로 서울 경기의 아파트가 더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증시는 유동성 풍선 효과로 일석이조를 부양시켰지만 실적 경제 부진에 따른 부정적 경제 전망으로 증시도 널뛰기 대외적 대내적 어, 파주가 유동성 증가에 따른 고환율 고물가 총체적 지금 표현이 총체적 난국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퍼퓰리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게다가 돈이 많이 풀려서 환율 인상 요인이 커졌다. 돈 받을 땐 좋으셨죠?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제가 두 가지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른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야? 그 돈 받은 거는 다 뭐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짐으로 진다. 부채, 빚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총체적 낭비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양희님, 어제부터 환율이요. 네. 이거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그러니까 마지막 확률이 중요해요. 오늘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마감 환율이 지금, 그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재벌 기업들이 이거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오두막님, 오늘 크리스마스 교회라, 크리스마스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 올해 우리나라 성적 아주 좋고, 일본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급이 훨씬 많다고 이상한 말씀하셔서, 왜 그러지 하고 시간을 들었어요. 참, 목사님들. 아니,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모르시면 그냥 제가 완전히 성경적인 설교를 갖다가 어디서 들었냐? 북한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주일 방문했거든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교회.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 껴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가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공산당이 세운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설교할 때 무슨 정치 얘기를 하거나 경제 얘기를 하거나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면은 아우지 탄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설교를 듣는데 그냥 성경 안에서 그 얘기예요. 완전히 비블리칼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밖의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서 야 정말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들었다. 딴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목사님들 모르시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 돼. 근데 왜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시고 얘기하니까 네, 맞아. 유시현 감독님, 포퓰리즘으로 범죄 덮고 제이번 논과 극단적 진영 논리로 그런 작자들을 저 자리에 앉혀놓은 개딸들, 불법 개헌 부추기고 옹호하는 결과적으로 저런 작자들 저 자리에 앉힌 그분들 둘 다 합쳐서 나라에 반도하는 양극단 세력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열정이 기독교 목사 80%가 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무슨 통계가 또 나오나? 아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래서 어쨌든 이 환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이 돈을 현금을 챙기셔야 돼요. 네, 지금 뭐 부동산 이런 거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아니 정말 내년이 되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아실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뭐 금이고 자지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입니다. 무조건 현금이에요. 예. 현금을 잘 챙겨 놓으세요. 어쨌든 우리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잘 챙겨 놓으시라. 어디 투자하고 이럴 때가 아니시다. 예. 정말 이게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이게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만약에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이재명이 빨리 내려오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되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해요, 그때는. 네, 입시원 감독님, 억울해서 처음에는 막판에 신청했었었고, 두 번째는 신청 안 했습니다. 물가, 환율 생각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손해입니다. 조삼모사가 아니라 주식목강통입니다. 아, 이번에, 두 번에 걸쳐갖고 왜, 그준 거. 아니, 근데 또 그걸 갖다가, 다 받는데, 사실 그거 내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세금 어차피 이거 빚인데 그걸 갖다가 또 안 받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갖다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를 주겠다고 한 놈이 나쁜 놈이죠. 포퓰리즘이죠. 아니 왜 줘요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딱 하나. 물가 인상 효과밖에 없어. 물가 인상이 된 거예요. 환율 폭등이지. 경제를 그렇게 모를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온 국민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뽑았어? 국민이 뽑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렇게 물리고 물리고 물려갖고 뺑뺑. 절대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이 김병기 얘기는요. 드디어 이제 또 이게 병원까지 번졌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숙박권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관련된 호텔 숙박권 165만 원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간 이게 뭐 특혜 논란 해갖고 또 뭐 무슨 뭐 VIP를 썼느니 어쨌느니 뭐 영전을 받았느니 안 돼 공항에서 뭐 네. 드디어 이제 또 병원까지 이게 확대이 됐네. 야 여기 보면은 자 뭐라고 그러냐 김땡땡 하고 전화번호 있고 현재 인근병원에서 MRI 검사 대기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땡땡땡에서 진료받아보기 하시네요. 진료 의뢰서 받아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진료 의뢰서 없어도 되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해드리세요. 빨리 와라. 그냥 끼워넣어 줄게. 맨 처음으로 내가 끼워넣을게. 또 하나. 금요일 20일 오전 10시 15분에 사모님께서 이건 이제 아들 얘기고요. 조금 전 얘기는 이건 이제 와이프 얘기인데 김병규 와이프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받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땡땡땡 병원 김병구 지역구 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래요. 큰 병원이죠. 지역구에 있답니다. 김병기 지역구가 어딘가요? 아시는 분 한번 채팅에 좀 써주세요. 땡땡땡 병원 발전 위해서 의원실에도 노력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부원장이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두고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일 연일 이게 터지고 있는데 김병기 의혹이 아무래도 이 김병기는 이재명이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막을 수가 없느냐? 이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종합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옛날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터트리는 거라고 있잖아요. 아, 동작구군요. 동작구의 종합병원이 뭐죠? 보라매 병원? 동작구에 종합병원 뭐가 있을까? 큰 병원이? 예. 이게 왜, 이 막을 수가 없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김병기가 스스로 밝힌 2년 끊은 보좌진을 단톡방 공개하니요. 해갖고 전직 보좌관, 보좌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들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보자들 복수. 그다음에 공익제보자 행생 선 한참 넘었다. 변호사 출신 두 명과는 거의 모든 걸 공유한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도 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 출신과 그다음에 전직 보좌관들 신뢰 속에 오갔던 부탁과 도움이 갑질로 동감했다. 공적 업무 관계는 유지했어요. 숫자.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김병기 의원이 보좌관, 잘, 중앙대병원도 있구나, 정말, 동작구에. 아, 그렇군요. 예, 보라매 병원, 제가, 기억나는 중앙대도 있었어, 정말. 동작구 갑이네요. 어. 보라매는 영등포? 보라매 공원이요. 보라매 공원이 동작구에 있어요. 그래서 보라매 공원. 그 보라매라는 것이 이게 공군을 보라매라고 그러잖아요. 공군 기지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보라매 공원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전하면서 보라매 공원. 그런데 이게 왜 이거를 김병기가 막을 수가 없느냐? 일단은 전문가들이 붙었다. 첫 번째 변호사 출신 두 명이 붙었다. 그다음에 이 보좌진이 그럼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느냐? 보좌진하고 맨 처음엔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태도가 돌변? 이 보좌진이 우리가 잘 아는 쿠팡에 갔던 거예요. 김병기 백으로. 김병기 쿠팡 갔는데
그때는 관계가 좋았겠죠. 김병기가 심어 줬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김병기가 쿠팡 사건이 딱 터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직 보좌관들이 내 이름 팔고 다니기에 주의를 준 거다 하고 보좌관을 팔았어. 그러니까 쿠팡 그거를 갖다가 피하려고. 왜? 김병기가 쿠팡하고 식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인사, 그다음에 뭐 인사불이익, 뭐 이런 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해명하면서 전직 보좌관들이 내 이름 팔고 다니게 주의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관련이 없다. 쿠팡의 어떤 그런 거하고 나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뺑돈 거예요. 그러고서 그 보좌진들은 쿠팡에서 잘렸대요. 그러니까 뭐야. 맨 처음에 갈 때는 좋아라 했겠지. 예? 그 요직에 뭐 억대 연봉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가고 뭐 평직원으로 넣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 좋아라 했는데 쿠팡 빵 터지면서 김병기가 오리발을 딱 내미니까 결국은 쿠팡에서 잘렸습니다. 뺑돈 거죠. 그래갖고 변호사하고 본격적으로 거기다가 또 의혹이 그러니까 이게 영암 편집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병기가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김병기의 권력을 가진 김병기를 갖다가 그러면 깔 수가 있느냐?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방송한 게 뭐죠? 결국은 뭐냐? 이거 개인 세력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큰 그림 보면 지금 정청래계와 이재명계가 지금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는 이재명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정청래계에서 야, 우리가 백업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저야 뭐 알 수가 없죠. 예, 병원 편집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 불먼디 보라매 병원 주소가 서울유 동작구 보라매로 나오네요. 예, 저도 동작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라매라는 그게 딴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뭐 병원이 하나 있으면 뭐 세브란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신촌에 있는데 강남 세브란스 엄청 잘 나가죠. 지금 분당에도 있습니다. 세브란스가 제가 그렇습니다. 음. 예, 육체현 감독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뻔히 아니까 받아도 찝찝. 저놈과 개털당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나라 돈으로 매표하는 것입니다. 정없이 이번에도 인당 30만 원 지급, 지시하던 퍼퓰리즘 수법, 정없이 제정되면 10%, 나머지는 중앙정부 보조로 제정된 방안인데 뻔뻔하게 혈세로 돈 자치버리고 그런 놈 찍어주고 이러니 나라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김병기 사건은 지금 고소고발전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뭐야 직권으로다가 무슨 뭐 잘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수박권 얘기하고 가족의견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뭐 또 깠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다 하고 단톡방을 깠어요.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우리가 통신비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다. 자, 이게 왜 꼬리 자르기를 할 것 같으냐? 지금 친 이재명 대표적인 뭐 이현주 이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대표적으로 주는 사람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이면 적절치 않다. 지금 이게 박지원을 비롯해 갖고 박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의원들 다 본을 돌아봐라. 지금 이게 민주당의 친 이재명계에서 오히려 대표적인 김병기가 친 이재명이라고 했습니다. 김병기를 갖다가 계속 지금 잘라내고 있다. 손절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김병기는 이거 수사를 받을 상황이에요. 시민단체 사업적인 발언 세우기 위해서 청탁금지 위반 뇌물수 혐의하고 내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김병기를 갖다가 이재명 입장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갖다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병기로 그냥 이재명한테까지 못 오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 틈을 갖다가 이거 얼마 안 됐죠. 방금 전에 47분 전 김병기 씨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은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 하면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은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산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표니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정말 다들 김병기 원내대표만 삽니까?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관 대화방도 공개하던데 그 보좌진들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해관계들한테 부당한 이익 제공받은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범죄는 명확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 하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직은 떼라 그 얘기입니다. 예,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이 쿠팡 얘기를 좀 하자. 쿠팡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썼지만 일단은 이 사진 하나가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하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같이 찍은 사진. 자, 5년간 156억을 갖다가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이 로비가 통했나? 이렇게 언론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측근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측근이 한국 국회 쿠팡 압박은 차별적 조치다. 미국 기업 표적 삼은 건 유감이다. 하고 이제 미국 차원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쿠팡이 자신 있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금 특정했다. 외부 전송 없었다. 얘기죠? 외부 전송은 누출이 0명이라고 고객정보 유출 0명이랍니다. 지금 쿠팡의 주행이면 쿠팡 정보 유출 특정 모든 장치 회수했다. 고객 보상 방안 조만간 별도 발표 예정이다. 아니 이거 어폐가 있는 게 유출자가 없는데 무슨 놈의 고객 방송을 또 한다는 거야? 말에 유출자가 있어야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유출자가 하천해버린 노트북을 회수했다. 외부 유출 없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자 3,000명만 저장했다. 그 노트북에 3,000명만 저장했는데 이 3,000명도 유출된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출자가 한철해본 노트북에서 유출 없었다. 정부 쿠팡 유출 발표 위반 확인 안 된 주장이다. 정부 쿠팡 3,000명만 저장 일방적 발표 확인 필요하다. 정보 일방적으로 알린 것에 강력히 항. 정보 면밀히 조사 중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쿠팡 중 주장 내용 사실인지 수사 확인 중 경찰 지난 20일 쿠팡 측으로부터 노트북 이미 제출받다. 경찰 범죄 사용된 증거물인지 확인 면밀히 벌써 여러분 이 헤드라인만 속보로 오늘 이게 오후에 지금 발표된 거거든요. 쿠팡이. 그래갖고 지금 속보로 막 이렇게 뜬 걸 갖다가 제가 다 캡처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속보 내용을 갖다가 딱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속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대사 중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무슨 대사냐? 센터링 한 번만 띄워주시죠.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영화 대사 중에 센터링 한 번만 떼요. 센터링 아시죠? 축구할 때, 골을 갖다가, 뭐, 코너킥이든 센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센터링 한 번만 띄워주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영어 대사 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 센터링을 올린 거죠. 어떻게 올렸습니까? 동시에. 자, 센터링은 어떻게 올렸느냐? 일단 미국을 쳐서, 미국의 트럼프 측근으로 하여금, 일단은, 왜 쿠팡을 못 살게 구느냐? 하고 압박을 갖다가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함과 동시에 쿠팡은 발표를 했어요. 유출 없었다. 처음에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3,3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 대부분 75%, 성인의 75%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와서 쿠팡은 뭐냐? 유출자 제로다. 없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동시에 미국의 압박과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 발표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응을 보세요. 정부의 대응을 보세요. 뭐 확인 안 된 주장이다. 뭐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무슨 뭐 강요들이 모이기로 했다. 어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이게 뭐야? 그냥 쿠팡을 갖다가 덮기 위한 수순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걸 갖다 딱 읽는 순간, 헤드라인을 딱 읽는 순간에, 쿠팡은 그냥 덮고 넘어갈 거구나. 결국은, 이 친구가, 살아남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이 친구 똑똑한 친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대단한 친구예요. 예, 유병성님, 한동훈, 사필경 로비, 보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난 사람인 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한국에다가 투자한 게 한국 정부에 투자한 게 아니라 내가 트럼프에 투자하면 트럼프가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무려 156억.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156억의 로비 자금을 투입했다.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제가 볼 때 쿠팡은 절대 망가지 않는다. 지금 그 뉴스를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쿠팡이 무슨 세무조사를 한다, 쿠팡을 영업정지시키게 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달래기 위한 거고,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이 트럼프 정부를 이렇게 압박을 하면, 이게 미국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기 힘들다. 이게 외교 문제로 발전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봤으나, 우리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뭐 작은 걸 위해서 큰 걸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트럼프의 신기를 건드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냥 쿠팡은 그냥 묻어두고 가자. 영화 편집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론은 두고 봐야죠.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이없는 얘기를 갖다가 말하겠습니다. 국힘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당 작년에 노고 많았다. 함께 싸우고 이거 제가 방송했습니다. 한지아가 그걸 오늘 나와갖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동지되자는 의미다. 같이 힘을 합쳐다. 이런 의미다. 못 함께 싸우고 지켜낼 때다. 장동 절박함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너무 기가 찬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이게 그 비상대책위가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 지금 있는 이그 최고위원 조직 중에 그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하면은 이게 무너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보면가 김도읍 부산시장 후보군 뭐 이해가 가. 김도읍 정도면은 부산시장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재원 경북지사 출마 의사. 여러분 김재원이 경북지사 나가면은 그 경상북도가 좋아집니까? 정말 충격받았어. 더 충격받은 건 뭐냐? 신동욱이 서울시장에 지금 후보로 돼 있다. 아니, 신동욱이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도 안 되는데, 신동욱이 서울시장 나가면은 이게 됩니까? 서울시장이 됩니까? 그냥 민주당 보고, 야, 니네들이 그냥 서울시장 후보해라. 이거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좌우간. 이게 국힘은요, 정말 가면 갈수록 이게 가관이에요. 이 도저히 이거를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딴 나라에 살고 있군요. 얘가 지금 금성에 사는지 화성에 사는지 정말 국힘은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힘에 희망을 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꿈 깨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빨리 깨는 게 좋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토연 방송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15일에서 20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지성형님, 한동훈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사필규형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성형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 한동훈님이 5만원, 그리고 슈퍼챗으로 또 사필규형님이 5만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아주 망가지려고 작정들을 아니 정말 내 오늘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좀 될 법한 사람이 나와갖고 아니 그러니까 김도구 정도면
그래,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김도읍이 만약에 부산시장 나가면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신동욱이 웬 말입니까? 서울시장 신동 너무 너무 웃겼어. 예? 김재원 경북지사 너무 웃겼어.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정말 국힘에 희망을 거시는 분들 빨리 꿈에서 깨어나리라. 동의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아주 망가지려고 작정을 했네요. 예,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러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방송이 1시간 15분 방송을 하게 됐네요. 긴 방송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필기 형님, 장시의 자연스러운 사퇴를 위한 수순인가 의심이 돼.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이렇게 무너지면 근데 요게 언제 시점이냐면 2월 3일이래요. 만약에 이제 4명이 빠져나가면 그 사퇴를 해야 된답니다. 정말 서울시장, 여기서 신동욱이 서울시장 나가려면 2월 3일 전후로 최고위원을 사퇴를 해야 된대요. 그 시점이 이제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장도영 체제는 뭐 2월까지 못 가지 않을까요? 그냥 12월 넘기면 다행이고, 뭐 1월 안에 그냥 허지부지 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열정TV님, 공호들은 딴 나라 사는, 정말 딴 나라 사는 전혀 이해 못하는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국힙니다. 열정TV님 감사합니다. 예. 유전생 감독님 잘 들었습니다. 엄청 추운데 다들 건강 관리하세요. 내일 체감 온도가 19도라니 영하 19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예, 불타는 금요일. 내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에 한통 기준으로 해서 밤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